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망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레버리지 ETF까지 좋은 선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산업 전망과 상품 구조를 섞어보면 가장 위험한 착각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좋아 보이는 시장에서도 왜 레버리지 ETF는 별개로 봐야 하는지 기준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 관점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레버리지 상품을 사도 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둘을 섞는 순간 판단이 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ETF라는 단어를 보면 조금 안전하게 느낍니다. 여러 종목을 담은 바구니 같고 직접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덜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우리가 익숙한 분산형 ETF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의 하루 움직임에 훨씬 강하게 묶입니다. 핵심은 하루 수익률입니다. 2배 레버리지라면 장기 수익률을 2배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하루 단위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종목을 맞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를지 내릴지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HBM 수요, 메모리 가격 회복 기대, AI 서버 투자가 이어지면 관련 기업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산업이 좋아진다는 말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그 방향보다 매일의 가격 흔들림, 보유기간, 진입 위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선을 그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도체 업황 분석은 기업의 실적과 경쟁력을 보는 일이고, 레버리지 ETF 분석은 상품의 구조를 보는 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은 반도체주라고 묶이지만 실제로는 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이 모두 다르게 작동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기대가 강하게 반영되는 기업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와 스마트폰, 전체 사업 구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같은 날 오르더라도 시장이 붙이는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라는 말 하나로 같은 위험, 같은 기회라고 보면 너무 거칠어집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특징은 분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개별 기업 하나의 이슈가 상품 가격에 바로 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수 ETF는 한 기업이 흔들려도 다른 기업이 일부 완충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완충 장치보다 증폭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볼 때 먼저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좋아 보이냐가 아니라 이 구조를 감당할 수 있냐가 먼저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자주 놓치는 부분이 복리입니다. 5% 빠지고 5% 오르면 거의 본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계좌는 원래 위치로 정확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10% 하락하면 90만 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10% 상승해도 99만 원이죠. 손실과 회복은 같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2배 상품이라면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하락할 때 계좌가 먼저 크게 줄어들고 그 줄어든 금액 위에서 다시 올라야 하기 때문에 회복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아도 중간 경로가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주가가 비슷한 위치에 있어도 그 사이에 얼마나 흔들렸는지에 따라 계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별로 빠지지 않은 것 같은데 레버리지 상품은 내부에서 체력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걸 변동성 손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방향이 아니라 흔들림 자체가 비용이 되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주는 원래 변동성이 작지 않습니다. 실적 전망, 메모리 가격, 환율, 미국 기술주 분위기, 외국인 수급이 엮이면서 하루에도 평가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다는 판단만으로 레버리지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산업일수록 오히려 관심이 몰리고 관심이 몰릴수록 진입 가격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대체로 조용할 때보다 뜨거울 때 관심을 갖습니다. 뉴스가 많고 주변에서 수익 이야기가 나오고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문제는 레버리지 상품이 바로 그 순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미 오른 차트에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은 상상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가장 위험한 문장이 나옵니다. 어차피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레버리지로 더 크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장기 전망이 좋다는 말과 레버리지를 장기 보유해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하나는 산업 사이클이고 다른 하나는 매일 재설정되는 상품 구조의 문제입니다. 물론 반대 관점도 있습니다. 단기 방향을 강하게 보고 손절 기준과 보유 기간이 분명한 투자자라면 레버리지 상품을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규칙이 있는 경우입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고 얼마까지 이르면 멈출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는 이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에게 저는 이걸 핵심 자산으로 보지 않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이어도 계좌의 중심에 둘 상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자산은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상품은 오래 버티는 동안 시장의 흔들림을 계속 맞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ETF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ETF는 포장 방식일 뿐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 어떻게 움직이게 설계됐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ETF라도 시장 전체를 담은 상품과 단일 종목 2배 상품은 완전히 다른 도구입니다. 둘을 같은 위험 등급처럼 느끼는 순간 실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능력과 좋은 상품을 고르는 능력은 다릅니다. 주식 분석을 잘해도 상품 구조를 모르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 상품은 기업 이벤트에 취약합니다. 실적 발표, 가이던스, 공급 이슈, 경쟁사 뉴스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회복 여부와 메모리 반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적 확인이 늦어질 때 실망도 빠르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기대가 강한 만큼 그 기대가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대가 높은 종목은 좋은 뉴스에도 덜 오르고 작은 의심에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는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방향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 뉴스와 시장 수급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단순히 기업 하나를 2배로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업 이슈, 시장 수급, 투자 심리까지 2배로 체감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져가야 할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산업 전망. 둘째, 개별 종목의 가격과 타이밍. 셋째, 내가 사려는 상품의 구조입니다. 산업 전망은 반도체 수요가 좋아질지, 메모리 가격이 회복될지, AI 투자가 이어질지를 보는 영역입니다. 이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목 타이밍은 다른 질문입니다. 좋은 기업도 이미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된 가격에서는 수익률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장성과 매수 가격은 항상 분리해야 합니다. 상품 구조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업의 장기 가치를 느긋하게 따라가는 상품이 아니라 단기 가격 변화를 크게 체감하게 만드는 상품입니다. 이 세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흐리면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특히 상품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버리지라는 단어만 보고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시나리오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첫 번째, 주가가 짧은 기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오른다면 레버리지 상품은 강하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매력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방향은 위인데 중간에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주식보다 마음고생이 크고 실제 성과도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갑작스러운 하락입니다. 실적 실망, 미국 기술주 조정, 환율, 외국인 매도 같은 변수로 하루에 크게 빠지면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도 커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워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손실 이후 복구 난이도도 같이 키웁니다. 이 부분을 숫자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품이 아니라 감정에 투자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중으로 시작했다가 손실이 나면 물타기를 하고 반등하면 더 넣고 싶어집니다. 레버리지는 감정을 빠르게 증폭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볼 때 수익률보다 먼저 최악의 하루를 상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하루를 버틸 수 없다면 애초에 비중이 과한 겁니다. 비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맞히면 좋은 상품이 아니라 틀렸을 때 계좌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하는 상품에 가깝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상품을 활용한다면 저는 최소한 3가지 규칙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유기간, 손실 한도, 그리고 추가 매수 기준입니다. 보유기간이 없으면 장기 투자라는 말로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장기 전망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단기 가격 변동을 키우는 도구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손실 한도가 없으면 판단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투자였는데 어느 순간 본전만 오면 나가겠다는 기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 전환이 빠릅니다. 추가 매수 기준도 분명해야 합니다. 싸졌으니 더 산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늘릴지 정해야 합니다. 기준 없는 물타기는 위험을 키웁니다.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레버리지로만 반도체 전망을 표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주식, 분산형 상품, 현금 비중 조절 등 선택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이 말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일수록 그 기업을 어떤 도구로 담을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레버리지의 조심스러운 관점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이 둘을 자주 섞지만 실제 판단은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뜨거울수록 성공 사례가 먼저 보입니다. 누가 며칠 만에 크게 벌었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퍼지지만 같은 구조로 손실 본 이야기는 늦게 들립니다. 수익 인증은 구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격에 들어갔는지, 얼마의 비중이었는지, 언제 나왔는지 모르면 그 결과를 내 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특히 결과만 보면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매일 가격을 확인하게 만들고 하루 변동에 따라 계획을 바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공부용으로 볼 수는 있어도 아무 기준 없이 유행처럼 따라가는 건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손실은 계좌에 남습니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반도체 산업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짧은 기간에 더 크게 벌고 싶은 마음을 보고 있는가?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입니다. 내 투자 기간이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간을 말하지 못하면 레버리지 상품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리스트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상품을 사려는 이유가 기업 실적 분석인지 최근 상승을 놓칠까봐 생긴 불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불안은 전략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세 번째입니다. 하루에 크게 빠졌을 때 얼마까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이 숫자가 없으면 손절도 보유도 흔들립니다. 이 세 가지를 답하지 못한다면 제 관점은 단순합니다. 반도체 전망이 좋아 보여도 레버리지 ETF는 잠시 멈춰서 다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세 가지를 분명히 답할 수 있고 작은 비중으로 정해진 기간만 활용한다면 그때는 전술적 도구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확신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시장은 항상 정답을 빨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쓸수록 맞힐 확률보다 버틸 구조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한 줄 기준은 이겁니다. 좋은 산업이 곧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반도체가 좋아도 레버리지 ETF는 별도의 시험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전망과 상품 구조를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댓글에서도 훨씬 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퓨처마켓은 특정 종목을 권유하기보다 시장을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준을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